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고 만병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으로는 미세먼지, 고혈당,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매일 조금씩 만들어지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뚜렷한 증상이나 통증은 없습니다. 그냥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취약해지고 여기에 젖어들어 병적인 상태로 변하는데요. 이런 만성염증은 조용히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만성염증의 시작은 혈관인데요.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다양한 신체 기관을 공격해 조금씩 티 안 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혈관의 만성염증으로 인해 심장, 뇌와 연결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우울감과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과 만성염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우울증 그룹은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1알파 수치가 정상 그룹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았습니다. 아토피, 천식, 건선, 류머티즘 등 이런 질환은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고장난 면역 시스템이 관절, 피부, 폐, 장기 등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만성염증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체크리스트 10가지 나갑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지. 두 번째, 관절 통증. 관절이 자주 아프거나 부어오르는지. 세 번째, 소화 문제. 지속적인 소화불량, 설사 또는 변비를 경험하고 있는지. 네 번째, 피부 문제. 피부에 지속적인 발진, 여드름, 습진 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체중 변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면역력 저하.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감염에 취약한지. 여덟 번째, 기분 변화. 우울감, 불안, 신경질적인 기분 변화가 잦은지. 아홉 번째,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고 있는지. 마지막 10번째, 입냄새. 양치 후에도 구취가 지속되는지. 이렇게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만성염증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고 간단히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진단이 끝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랫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로 여러 효능이 많지만 특히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만성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들어있는데 이 주요 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염증 완화에 좋은 생강,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시면 되는데요. 생강만 넣으면 너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강과 궁합이 잘 맞는 꿀이나 레몬을 같이 첨가해서 꿀 생강차나 레몬 생강차 같이 달달하게 해서 마셔주면 됩니다. 따뜻한 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생강을 착즙해서 주스로 마시거나 다른 과일 주스 드실 때 생강을 추가해 혼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간식이 아닌 음식으로 섭취하시고자 한다면 생강을 다져서 요리하실 때 넣어 드시면 되고요. 생강이 첨가된 요리는 요리 유튜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귀찮다 하시면 마트에서 파는 유리병에 담긴 생강차, 꿀 생강차를 사 드시면 되고요. 곁들여서 생강 캔디도 사서 드시고 절임 생강이나 생강 가루를 사서 평소에 드시는 음식에 추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강의 이점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모르니 생강 섭취를 피해야 하시는 분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혈이 있으신 분들, 임산부, 혈압약 복용 중이신 분들,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생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 생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도 사실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는 만성염증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만성염증을 애초에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출렁거리는 뱃살을 빼야 합니다. 복부에 집중된 내장 지방은 만성염증 저장고입니다. 내 몸속에
염증 냉장고를 크게 키울 필요는 없죠?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체중을 줄였더니 혈중 CPR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철저한 구강관리, 꼼꼼히 양치질을 하고 매년 스케일링을 잊지 않고 받으시면 됩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입속 세균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입속 세균 또한 잇몸 안쪽 손상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딩 입맛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족을 비롯해서 초딩 입맛 많으시죠? 치킨, 피자, 소세지,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은 열당, 당,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만성염증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염증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의 피로도가 심하다면 체내 염증 수치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병원에 가서 고감도 CRP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 CRP는 염증이 있을 때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체내 염증이 심할수록 혈중 CRP 수치가 높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만성염증이 우리 몸을 활보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삶 응원 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